이 소설은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섞는다. 이 문장이 적혀있던 곳은 대단한 문학 전집도, 유명한 연설문도 아닙니다. 홍차티백의 꼬리표,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괴테. 이 작은 꼬리표 하나가 한 학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도이치. 일본에서 괴테 연구의 1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괴테 전집은 물론이고 사소한 편지, 메모, 기록까지 꿰고 있는 전문가. 그에게는 아내 아키코와 딸 노리카가 있습니다. 아키코는 괴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식물 키우는 것에만 열중하고 평소에는 식물 유튜버의 영상을 즐겨봅니다. 딸 노리카는 아버지를 닮아 똑똑한 대학원생입니다. 어느 날 결혼기념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간 레스토랑.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와 함께 홍차가 나옵니다. 도이치는 무심코 티백의 꼬리표를 봅니다. 거기에 적혀있던 문장.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섞는다. 괴테.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던가? 평생 괴테를 연구해온 그에게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도이치는 당황합니다. 괴테의 문장이라면 자신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괴테 전집을 뒤지고 괴테 사전을 찾고 관련 사이트와 논문을 검색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문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걸렸던 단어는 두 개, confuse와 mixes. 도이치는 평소 자신만의 세계관을 주장해왔습니다. 하나는 잼적 세계관,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뭉개버리는 것,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섞어버리는 상태. 다른 하나는 샐러드적 세계관, 고기는 고기, 채소는 채소,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접시 위에서 함께 존재하는 상태. confusion은 뭉개버리는 것이고 mixes는 개별성을 유지한 채 섞는 것. 이 문장은 마치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세계관을 한 줄로 정리해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 문장의 출처를 찾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게 된 겁니다. 도이치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장난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 친구 요한과 주고받던 농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다가 출처가 기억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괴테가 말하길. 괴테는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자연과학자이자 사상가. 워낙 방대한 글을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갖다 붙여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문장 뒤에도 괴테가 말하길을 붙이면 그럴듯해지는 마법. 그래서 나온 농담이 바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청춘 시절에는 재미있는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이치는 괴테 연구의 1인자로 불리는 학자. 그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 된 겁니다. 청춘의 장난은 학자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처를 찾지 못한 도이치는 주변 학자 수십 명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괴테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출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 바란다. 답장은 하나둘 돌아오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괴테가 했는지는 모르겠네. 그런 도이치에게 친한 동료 교수 시카리가 명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명언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 요약형. 원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단순화한 것. 그 과정에서 원래 뜻이 완전히 바뀌거나 반대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승형. 셰익스피어가 했다고 알려진 명언이 실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처럼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출처가 뒤바뀌는 것. 세 번째, 위작형. 아예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유명인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 마리 앙뚜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그녀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갈릴레이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것도 실제로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카리는 말합니다. 명언이라는 것, 대부분은 출처를 알 수 없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렇다면 도이치가 발견한 그 문장은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집착은 꿈까지도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 도이치는 꿈속에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헤겔이라 불리는 남자를 만나고 안쪽 방에서 선생님이라 불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이 다름 아닌 괴테였습니다. 평생 연구해온 인물을 꿈속에서 마주한 겁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다. 어느 민족이건 살고 사랑하고 느끼고 있어.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고 우리는 기껏해야 다른 형식으로 되풀이할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의 문장을 직접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도이치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드디어 괴테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꿈에서 들었다고 해서 괴테가 실제로 이 말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얼마 후 도이치에게 TV 강연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들어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설명하는 자리. 원고를 쓰던 도이치는 결국 그 문장을 넣어버립니다. 괴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과 전파를 타는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장을 괴테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인용하는 것. 자칫하면 그가 평생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녹화 현장에서 그 문장을 말해버립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평생 인용의 정확성에 묶여 살아온 학자가 처음으로 자기 확신을 담아 말한 듯한 감각. 하지만 동시에 구역질이 밀려옵니다. 해방감과 죄책감, 두 감정이 동시에 그를 덮칩니다. 한편 노리카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리카는 아버지 못지않게 명언이라는 것에 관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화장실 벽에도, 머그컵에도, 포스터에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언을 좋아할까? 그녀는 트리 오브 워즈라는 명언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리카는 홍차 회사에 직접 문의합니다. 그 꼬리표에 적힌 문장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회사 담당자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명언 사이트에서 보고 가져왔습니다. 노리카는 그 사이트를 추적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도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 블로그의 주인이 바로 베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이치가 베버의 블로그를 살펴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아내 아키코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당신이 왜 베버 씨 블로그를 보고 있어? 알고 보니 아키코가 평소 즐겨보던 식물 유튜버가 바로 그 베버였던 겁니다. 괴테에 관심조차 없던 아키코가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아키코는 평소 베버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에 직접 물어봅니다. 그 명언 어디서 본 거예요? 답을 듣기 위해 가족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베버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베버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의 친할아버지의 할머니가 괴테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꽃은 특이한 모양이었지만 향기는 분명 장미와 비슷하니 참 신기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자 이런 것도 꽃이냐며 놀라군요. 하지만 조물주의 사랑은 하나의 꽃에서 모든 꽃을 싹트게 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혼란 없이 뒤섞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괴테. 이 마지막 문장, 혼란 없이 뒤섞일 수 있으리라. 이것이 세월을 거치며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섞는다로 변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날조가 아니라 의역. 하지만 이 편지가 정말 괴테의 것인지 동명이인인 아닌지 그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무렵 동료 교수 시카리에게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가 그동안 쓴 논문과 저서의 인용이 전부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존재하지 않는 학자를 만들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하고 참고 목록까지 전부 조작. 학계는 충격에 빠지고 시카리는 교수직에서 해임됩니다. 하지만 시카리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저는 학문을 파괴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고발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학문이 실패와 오류의 전속이라고 봅니다. 실패와 오류야말로 다양성의 근간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실패해드렸습니다. 도이치는 시카리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백 년간 변형되고 왜곡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과 실제 인물의 변형된 말을 인용하는 것 사이에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도이치는 집에서 녹화했던 방송의 본방송을 봅니다. 혹시 PD가 그 문장 부분을 편집해서 잘라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마조마하며 화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괴테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듭니다.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옆에서 함께 보던 노리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이 터진 것처럼 환호합니다. 도이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자신만큼은 진짜였다고. 출처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순간 자신이 믿는 의미를 담아 말했다는 것.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다고.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소설은 2001년생 작가 스즈키 유이의 작품으로 일본 신인 작가에게 주어지는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소설입니다. 홍차 팁의 꼬리표의 명언 하나에서 출발해 명언이란 무엇인가, 인용이란 무엇인가, 오리지널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명언을 듣고 인용하고 누군가의 말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묻습니다.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의 것인지, 수백 년간 변형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가 지어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괴테는 정말 모든 것을 말했을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빌려 진심을 담아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괴테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지도 모릅니다.